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도서관이 어디였고 지식이 가장 많이 저장된 곳이 어디였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지어진 그 도서관은 장엄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곳은 건물의 놀라운 예술성과 조각상이 통합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웅장하고 위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양의 고대 두루마리와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 수학자, 시인들의 작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이 내전과 여러 재난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기 전 두루마리의 수는 전성기에는 4만에서 많게는 40만까지로 추정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방대한 지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대 로마를 고대 세계의 지식의 보고와 연결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대 로마가 정말로 인상적인 도시였고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도시였으며 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고대 세계의 지식을 담은 많은 두루마리를 보관했다는 점을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롬에는 많은 도서관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거의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에 필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로마의 도서관들은 어떻게 되었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대 지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로마의 대도서관들과 로마 제국 말기에 그들의 쇠퇴에 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서기사 세기 초 로마는 절대적인 전성기에 도달했습니다. 도시는 1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무려 46,600이 개의 인슐라 아스 아파트 건물, 1790개의 빌라 또는 도무스 11개의 대형 공중 목욕탕과 856개의 소형 목욕탕을 자랑했습니다. 423개의 신전, 2개의 원형극장, 3개의 극장, 3개의 대형 서커스 6경마장, 무려 3,785개의 청동 조각상, 그리고 80개의 금도금 신상과 77개의 상하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의 빌라는 수많은 개인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들은 고대 지식이 양피지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단순히 보관되는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들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종종 제국의 위엄과 공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조각상, 모자이크, 그리고 독서실 등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곳들이 가장 유명한 공공도서관들이었습니다. 아트리움 리베르타티스의 비블리오테카 아지니 폴리오니스는 기원전 39년 아제니우스 폴리우스가 파르티아 전쟁 전리품으로 세운 로마 최초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1만에서 2만 개의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 구역에는 다양한 작가들의 흉상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년에 마르켈루스 극장 근처에 지어진 비블리오테카 옥타비아에도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아우구스투스의 여동생 옥타비아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예술품과 고대 지도가 전시된 박물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28년에 비블리오테카 아폴로니스 팔라티니가 세워졌습니다. 이 도서관은 신 아폴론에게 헌정되었으며 팔라티노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헌정한 이 도서관에는 베르길리우스 작품과 약 2만 개의 두루마리가 있었으며 주로 황제 선전과 학술 낭독회에 활용됐습니다. 서기 14년에 티베리우스는 그 해에 사망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 비블리오테카 템플리 디비아 아우구스티를 세웠습니다. 이 도서관은 포름 로마눔 근처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우구스투스 자신의 저작물과 다양한 다른 저자들의 두루마리 1만 점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1세기 어느 시점에 카피톨리나 도서관이 카피톨리노 언덕에 유피테르 옵티무스 막시무스 신전 단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법률 및 역사 관련 문서가 소장되어 있었으며
서기 75년경에는 약 5천에서 10,000권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비블리오테카 파키스는 베스파시아누스 포룸, 즉 평화의 광장이라고도 불리는 파키스 신전에서 건립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유대전쟁 후 베스파시아누스가 세웠고 동방문서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곳에는 약 2만 개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 도서관에는 유대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전시하는 박물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명령으로 건립된 또 다른 도서관은 포룸 로마눔의 베스파시아누스 주랑에 위치한 비블리오테카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약 1만 5천 개의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고대 세계의 군사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는 티투스 목욕탕에 비블리오테카 티티를 건립했으며 이 도서관들은 티투스의 목욕시설에 통합되어 로마 목욕 문화의 일부로서 오락적인 독서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서기 114년 이곳에는 1만 개의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 후 트라야누스 황제가 2개의 웅장한 도서관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트라야누스 목욕탕에 통합된 비블리오테카 트라이안이었습니다. 이 역시 목욕탕과 통합된 도서관으로 2만 개의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주로 고대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과학적 저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야누스가 지은 또 다른 도서관은 로마에서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규모였으며 거의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에 필적할 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트라야누스 포rum에 위치한 울피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트라야누스 기둥을 양쪽에서 감싸는 2개의 큰 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 홀은 그리스어, 다른 한쪽 홀은 라틴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최소 2만 권 많게는 4만 권의 두루마리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현대적인 책은 아니었지만 파피루스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비블리오테카 울피아는 많은 조각상과 예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기록 보관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목록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롬에는 2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었고 우리는 그중 10개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어진 대형 도서관들은 300년대 초반에 세워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거대한 목욕시설도 다른 많은 공중 목욕탕들처럼 공공도서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센티우스 황제도 서기 312년까지 많은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중 일부는 마지막으로 지어진 도서관들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고대 문헌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웅장한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의 모든 시민은 그냥 도서관에 가서 고대 문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대형 목욕시설에 공공도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상원의원, 기사계급, 학자, 시인, 변호사, 교사와 같은 교육받은 남성들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여성들도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고 분명히 교육받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독자 중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와 해방인은 종종 리브라리 또는 비블리오티카리로 일했습니다. 학자는 발췌문을 필사하는 노예를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들은 암마리아라는 찬장에 보관됐고 도서관 직원들은 주로 노예와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문객이 관심 있어 하는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당신은 도서관이나 인접한 주랑에서 그것들을 읽었고 다 읽은 후에는 두루마리를 다시 반납했습니다. 또는 필경사나 복사인에게 관심 있는 부분만 복사해달라고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공개 낭독이나 암송도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운영시간과 출입 규정, 그리고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빈둥거릴 수는 없었고 반드시 규칙과 개관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출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있듯이 만약 대출이 허용되었다면 많은 두루마리가 결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번영할 때
그 도시는 고대 세계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쇠퇴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 도서관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5세기에 로마가 약탈당할 때 모두 불타버린 건가요? 비시고트족, 반달족, 헤리키무스의 군대와 고트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한 건가요? 아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쇠퇴는 이미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느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과정이었으며 여러 단계가 수세기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물론 로마 전역에 자주 번졌던 화재, 특히 거대한 지진 이후에 발생한 화재가 공공도서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국이 강성했던 한 피해는 대부분 빠르게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들은 종종 복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사본을 이용해 지식을 빠르게 복원하고 새로 제작된 두루마리로 도서관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특히 폭동이 더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화재가 더 빈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 191년에 폭군 황제 코모두스와 그에 못지않게 폭압적인 근위대장 클레안다의 통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비블리오테카 파키스가 서기 191년에 화재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세기 위기 동안 로마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규모 침입과 내전, 전염병이 제국을 휩쓸면서 제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지식을 획득하고 보존하는 데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기에 약 50%의 공공도서관이 어떤 형태로든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불에 탄 두루마리들을 복원하는 일은 물론 그 당시에는 그다지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지만 그 도서관은 이미 서기 260년대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세기 위기에 반복된 재난들은 공공도서관에 가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세력, 팔미라인들과 다양한 황제들, 그리고 찬탈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약탈당했습니다. 이제 로마 자체는 그런 운명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유지 관리는 황실 자금에 의존했기 때문에 시기가 어려워지면 자금이 군대와 제국 방어에 우선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도서관을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주목할 만한 철학적 저작의 수에서도 이런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발견과 저작들은 기원전 1세기 황금기에서 서기 2세기 중반까지의 시기 이후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쇠퇴는 이미 서기 160년대에 안토니누스 역병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00년대 초 막센티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롬에는 여전히 인상적인 고대 지식의 보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 수집품들은 2세기 중반 전성기 때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규모였습니다. 로마에 닥친 다음 큰 재앙은 서기 4세기였습니다. 네, 이후에 외국 침입자들에 의해 여러 번 약탈당하기 전에도 이미 그랬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쇠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로마 역사가 아미아누스 마르첼리누스가 로마에 있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390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로마가 학문을 연마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제 귀족들은 도박과 탐식 그리고 나태함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읽지 않은 수천 권의 책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도서관은 단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한때 모두에게 열려있던 공공도서관들은 이제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무덤처럼 지식에 대한 추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1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서기 390년 사이에 지식 추구에 그렇게 치명적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로 인해 아미아누스는 공공도서관들이 무덤처럼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고 썼습니다. 로마에 닥친 첫 번째 대재앙은 늘 그렇듯이 황제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사실 콘스탄티누스에 대한 제 비판은 그가 콘스탄티노플과 동방에 큰 업적만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는 330년에 동방의 새로운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열면서 옛 수도 로마의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자금이 모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죠. 그래서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공공도서관의 유지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옛 작가들의 위대한 작품들을 복원할 충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도서관들이 이교도 신전 안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 팔라티노 언덕의 아폴로 신전에 있던 비블리오테카 아폴로니스 팔라티니가 그 예입니다. 터도시우스 황제의 380년대와 390년대 칙령은 이교도 숭배를 엄격히 금지했고, 그 결과 많은 도서관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계속되어 온 방치까지 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쓰인 두루마리는 사실상 내구성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방치되면 두루마리는 썩기 시작했고 종종 곤충들에게 먹히기도 했습니다. 아미아누스는 일부 로마인들이 고대 문서를 개인 도서관에 보관하지만 읽지는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장식용으로만 뒀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아미아누스가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진실은 담겨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세기부터 학문이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콘스탄티누스와 터도시우스의 반이교적 불관용 정책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800년 만에 처음으로 약탈당한 것은 서기 410년이었습니다. 많은 옛 도서관들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도서관이 이미 수십 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두루마리들은 수십 년 전에 벌레에게 먹히고 썩어가고 있었으니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물론 서고트족의 약탈로 일부 도서관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455년까지는 반달족의 약탈 직전까지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반달족의 약탈이 일어났고 반달족은 많은 고대 두루마리를 약탈해 갔거나 다른 많은 두루마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리키모의 472년 약탈, 그리고 그 후 도시에서 벌어진 전투들 역시 많은 화재를 일으켜 남아있던 고대 지식의 흔적마저도 훼손시켰습니다. 서기 500년경에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겉보기에는 건물이 여전히 온전했지만 내부는 텅 비고 황량한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한때 지식이 보관되어 있던 자리에 이제는 거미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옛 도서관 중 얼마나 운영 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있다 해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28개의 공공도서관 중 몇 곳 이상에는 여전히 고대 두루마리가 남아 있었지만 나머지 도서관들은 오래전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참혹했던 고트 전쟁이 일어났고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재난을 겪고도 남아있던 아주 적은 것마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6세기 말에는 옛 지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간신히 보존된 소수의 자료들마저 이제는 초기 중세 수도원에서 복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고대 저자들의 대부분의 작품은 영원히 사라졌고 그들이 또 무엇을 썼는지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대 로마에 앞서 언급된 10개의 대형 공공도서관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요약이 있습니다. 비블리오테카 아지니 폴리오니스는 3세기석이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파괴 기록은 없지만 그 장소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세기경에는 이미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후 기독교 황제들에 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후 비블리오테카 옥타비아에는 서기 80년에 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으나 3세기 위기 때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곳은 410년 약탈, 당시 약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6세기경에는 이곳이 차해석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블리오테카 아폴로니스 팔라티니는 서기 60,
4년 화재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재건되었지만 3세기 위기 이후로 쇠퇴했습니다. 그 유물들은 서기 410년 비시고트족의 약탈 때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5세기 후반에 버려졌습니다. 비블리오테카 템플리 디비아 아우구스틴은 서기 80년에 화재로 파괴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재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지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서기 410년에 소규모 약탈을 겪었습니다. 남아있던 소수의 자료 중에서 비블리오테카 카피톨리나가 서기 455년 반달족의 약탈로 손상을 입었지만 구조적으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6세기 고트 전쟁 동안 이곳은 완전히 버려졌고 고트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비블리오테카 파키스는 서기 191년 화재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건되었지만 3세기나 4세기에는 다시 방치되었습니다. 반달족의 약탈 때 약탈당했습니다. 그 유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비블리오테카 베스파시아니는 서기 80년 화재로 파괴되었고 이후 부분적으로 재건되었지만 410년과 455년의 약탈 때 역시 약탈당했습니다. 6세기 후반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블리오테카 티티는 3세기 위기의 화재로 손상되었고 455년에 약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욕시설은 6세기까지 남아있었고 아마 도서관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고트 전쟁 동안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비블리오테카 트라이아니도 5세기까지 남아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반달족의 약탈로 역시 약탈당했습니다. 목욕시설은 고트 전쟁에서 자주 그랬던 것처럼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도서관 중 가장 큰 비블리오테카 울피아는 가장 오래 살아남은 도서관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서관은 반달족 약탈 전까지 사용됐으며 다른 많은 도서관처럼 약탈당했습니다. 그 가장 잔혹한 사건 동안 우리는 황제 아비투스가 울피아 도서관에 시도니우스 아플리나디스의 흉상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472년 리키메르의 약탈 때 다시 손상되었고 이후 고트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고트 왕 토틸라가 546년 약탈 때 트라이아누스 포름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로마의 고대 도서관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두 사건이 455년의 반달족 약탈과 거의 한 세기 후의 고트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달족의 약탈 이전에는 도서관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블리오테카 울피아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반달족의 약탈 이후에는 정말로 참담한 광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고트 전쟁, 특히 546년에 있었던 토틸라의 약탈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서기 546년 이후에 남아있던 마지막 도서관들조차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 학문의 전당들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중세가 진정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로마 역사 친구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레온 후원자와 유튜브 멤버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채널에서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5세기 로마 도시의 쇠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전성기 이후 100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 친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라티아스 TV하고 베네발리테